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항식입니다. 오늘은 YM북스 김용보 대표 이사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연예인 같으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듣기에 네. 100년 된 전래동화 후속표를 만드셨다고 하는데 네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한국 콘텐츠의 힘이죠. 제가 예전에 그 베트남 호치민 대학교에서 아이들을 좀 가르친 이력이 있어요. 네. 그때 저희가 그 연극영화과를 가르쳤는데 한국 콘텐츠를 기반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한국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파급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 파급력을 한국 사람만 몰라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만들어 보자. 어떤 걸 하면 좋을까 연구하다가 그래,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전래동화로 하자. 그래서 100년 만에 처음으로 소편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별주부전 그러면 별주부전으로 끝난 이야기의 후속 이야기네요. 네네, 맞습니다. 어떻게 그런 발상을 조금 전에 하셨다 하더라도 그럼 원고는 누가 씁니까? 제가 직접 썼습니다. 대표 이사님이 직접 쓰셨다고요? 네네. 회사 작가님이 쓰신 게 아니라? 제가 직접 썼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 최연소 작가로 입봉을 했었습니다. 베스트셀러 극장으로. 그러다 그랬었어요? 보니까 이제 뭐 뮤지컬도 제가 직접 연출을 하지만 뮤지컬 원고도 제가 직접 쓰고 그 대표님 전공은 무엇인가요? 뮤지컬이신가요? 영문학 전공했습니다. 영문학을 전공했는데 네. 동화를 하시고 네. 또 뮤지컬을 하시고 또 다양한 딴 것도 있는데 여기서는 오늘 동화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근데 제가 아까 총괄 이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던 중에 네. 우리 대표님이 어렸을 때부터 일기를 쓸 때부터 달랐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일기는 하루 종일 있었던 이야기잖아요. 다 똑같잖아요. 맞습니다. 나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하고 어떻게 쓰셨길래 총괄 이사님께서 그렇게 극찬하시나요? 전 선생님이 일기를 쓰라고 처음에 초등학교 때 강요를 받아 쓰긴 했는데 친구들이랑 똑같이 쓰기 싫어가지고 대 제목으로 우리 친구 용보라는 대 제목을 만들고 넘겨서 오늘의 소재 쓰고 내용 쓰고 그 다음 또 소재 나오고 등장인물 나오고 장소 협찬 나오고 제작비 나오고 제작 YBS라는 우리 친구 용보를 거의 50편 가량 만들었는데 초등학교 때? 네. 그러니까 그림 일기부터 시작해갖고 그냥 일기까지가 만들어졌는데 그걸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원고 있습니까? 라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 슬픔과 좌절을 딛고 1991년 1월 27일 때 YONGBO 용보라는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용보가 대표이사님의 이름이잖아요. 네. 근데 용보라는 작품이 너무나 인기를 얻다 보니까 용보 2, 용보 3, 용보 4, 용보 5, 용보 6, 플래시 용보 7, 플래시 용보 7 파트 2, 용보 8, I'll do anything in my power, 용보 9, His story is my story, 용보 4에버에서 군대를 갑니다. 그리고 용보 솔저 파트 4까지 나오고 용보 스페셜 스타트 어게인 하면서 시즌 1이까지 만들어진 게 용보 시리즈입니다. 지금 하신 게 뮤지컬 배우로서 연기하신 것 같으신데 깜짝 놀랐습니다. 용보 시리즈가 좀 다른 게 뭐냐면 보통 일기를 쓸 때 오늘 일어난 일들을 그냥 저녁에 쓰는 게 일기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내일 어떠한 특별한 일정이 있다 그러면 그 일정 안에 나는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좀 더 재밌는 뭐 결과가 나올 것 같아 라고 혼자 기획을 한 걸 갖고 실천하는 스타일이에요. 실천해서 그걸 옮겨서 만들어진 게 용보 시리즈예요. 참 있었던 걸 쓰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것을 기획해서 쓰고 그것이 실천력이 이루어지는 거네요. 한 예로 이건 좀 재밌는 소재이긴 하지만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그 여자친구를 좀 이렇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때 보디가드 하는 형들이랑 3일 동안 액션을 마쳤습니다. 액션을 마치고 나서 그때 영화 실베스타 스텔론의 스페셜리스트라는 영화를 보고 이제 그 공원에 잠깐 앉아 있어 하고
삐삐가 왔다고 해서 삐삐가 와서 삐삐를 확인하면서 제가 아는 형한테 파리를 눌러요. 그러면 그 친구 앞에 그때 프린스라는 차가 딱 쓰고 후진하면서 턱턱턱턱 이쁜데 하면서 그 여자를 그냥 겁을 줄 때 제가 달려오면서 제가 맞췄던 액션을 취하면서 여자를 구해주는 요것도 한편의 용보 시리즈의 그 연출을 통해서 연애를 한 거네. 뭐 그렇게도 해봤습니다. 아, 이거 참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깜짝 놀랐던 것이 100년 전 전래동화의 후속편을 만들어서 미국 시장 진출을 했다고 하던데. 네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 최초일 것 같아요. 대한민국 예. 최초로 한국과 미국 16개 도시에 동시 출판된 책이 우리나라의 대표 전통 컨텐츠 한국 전래동화 그 두 번째가 최초일 겁니다. 제목이 그 두 번째 이야기예요. 예, 한국 전래동화. 과거의 그 두 번째. 전래동화는 해피엔딩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야말로 완결된 결말이거든요. 닫힌 결말. 근데 그걸 어떻게 열어놓고 가셨는지. 근데 생각해보면 그렇게 다 완벽하게 끝나지도 않았어요. 예를 들면 견우와 직녀 같은 경우가 1년에 한 번 오작교에서 슬프게 만나면서 딱 끝나버렸어요. 아하. 생뚱맞게 근데 끝났어요. 우리는 그것이 완결된 결말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독자들은. 그렇죠. 근데 이 이야기의 시작이 견우와 직녀는 아직까지도 1년에 한 번만 만나고 있을까? 흥부는 대박이 나고 정말 행복했을까? 해와 달의 오누이는 하늘로 올라가서 해와 달이 됐는데 지금도 해와 달로 살고 있는 것일까라는 의문점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야, 그러면 흥미진진한데 한국의 전래 동화를 그것도 우리 문화가 다른 대척점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 이것이 16개 주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나라 6개국에서도 이거 출간 예정에 있다고 하니 네, 지극히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이 됐네요. 맞습니다. 정말 한국 사절 대사가 되셨네, 대표님이. 저희가 지금 예를 들어서 견우와 직녀나 제가 이번에 나온 책들이 견우와 직녀, 흥부와 놀부, 별주부전, 심청전, 해와 달이거든요. 그 견우와 직녀 스토리를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디즈니에서 만든 백설공주가 있어요. 백설공주가 100년 전 백설공주랑 2025년 백설공주랑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100년 전 백설공주는 그냥 애들이 보는 그냥 만화 영화에 불과했는데 2025년에 나온 백설공주는 판타지가 되면서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컨텐츠가 됐어요. 견우와 직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한국 전래동화 콘텐츠가 너무 100년 전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걸 제가 2025년 버전으로 판타지물로 그 다음 이야기 버전으로 풀어내다 보니까 이게 한국 거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시장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더라고요. 아, 지극히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이다라고 하는 맞습니다. 것이 입증됐는데 제가 듣기에 동화 엑스포도 계획하고 계시다고 하던데 맞습니다. 전 세계를 동화 나라로 만들려고 작정하신 것 같습니다. 이왕 동화로 시작한 거 동화로 끝장을 한번 내보자. 동화로 어디까지 갈 수 있나 한번 도전해보자 라고 해서 보니까 동화 엑스포가 아직까지 한 번도 만들어진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 올림픽도 우리나라도 못하는 마당인데 동화 엑스포는 우리나라가 최초로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지금 조직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화 엑스포에 관한 이야기 또 전 세계로 확장되는 이야기는 다음에 다시 뵙고 그때 구체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 화이팅!